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내년도 이익이 진짜로 나온다. 그러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냐면 포인트까지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 자산전략팀의 이효석 팀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1%라고 했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지금 코스피 2600 뚫고 가고 있고 네. 약간 안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경제지표 봐야 될까? 자, 이제 제가 올해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경제지표는 안 좋고 경제는 이렇게 안 좋다는데 주식은 왜 이렇게 좋은 거냐? 그러면 그 질문 하시는 분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이 있는 거죠. 경제가 좋아야 주가가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좋을 때 주가가 좋을까요?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봐야 됩니다. 그럼 경제가 좋을 때 주가가 좋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안 좋았을까요? 진짜로?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미국 시장을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GDP 성장률하고 주가 수익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제가 좋을 때 주가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말이지? 그러면 경제가 좋을 때 경제와 관련된 주식의 주가는 좋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만 경제가 좋을 때 주가가 좋다라는 말은 틀린 말인 거예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경제가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경제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GDP라는 것을 계산할 때 자,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들어가죠.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개인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경제 지표에 들어가는 지표에는 정말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주식 시장에는 어때요? 주식 시장에는 상장돼 있는 주식만 들어갑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 우리나라 이번에 코로나 때 왜 이렇게 특이하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코로나가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가장 취약계층, 가장 작은 기업들, 가장 소기업들 그분들이 제일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힘든 게 경제 지표에는 반영되니까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오죠. 근데 주가에는 그분들이 힘든 게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200개 종목 그 기업들은 사실 이번에 피해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좋냐? 이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조금 틀렸고 이번에 특이하게나 코로나 때문에 이 현상이 더 도드라지게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사실 경제, 특히 주식시장은 사람의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맞아요. 더더욱 경제 지표가 안 좋고 꽁꽁 얼었다 그러면 내 심리도 꽁꽁 얼었고 맞아요. 나 말고 다른 투자자 심리도 꽁꽁 얼었을 텐데 그럼 왜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갈까 이런 계속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경제 주가를 얘기할 때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분자는 뭐냐면은 기업이 버는 이익이에요. 돈을 많이 벌 것 같은지 아니면 이익. 그리고 분모는 뭐냐면은 금리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라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금리가 채권 금리?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예금 금리? 이 금리가 아니고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따로 있어요. 어떤 금리인가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자기 자본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니까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에셋이라고 합니다.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 갖기 위해서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이쪽 사이드인데 이쪽 사이드는 뭐가 있냐면 부채가 있고 내 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이건 남의 돈, 이건 내 돈 이렇게 얘기하죠. 내 돈, 이건 뭐냐면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쿼티, 자본이라고 합니다. 부채를도 조달했을 때의 비용은 뭐냐면은 금리예요. 내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내가 자본금 1억 해놓고 은행에서 3억 빌렸어요. 3억에 대한 비용은 뭘까요? 3억에 대한 비용은 은행에서 3억을 빌릴 때 빌려준 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럼 1억에 대한 비용은 뭘까요? 내 돈? 내 돈인데 비용이 어딨어? 내 돈인데 그러네요. 비용이 어딨어요? 그 비용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1억이라는 돈을 내가 이 회사에 박아놓지 않고 이걸 가지고 딴 거 했으면 벌 수 있는 돈, 그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이 기회비용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코스피 주식을 사요.
근데 그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일부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주인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돈을 만약에 그 돈에다 투자하지 않고 내가 딴 거 했으면 벌 수 있는 돈,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근데 그걸 금리라는 어떤 일정한 지표로 제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주식 안 하고 딴 거 할 때 벌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기회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자산 가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면서 부동산도 더 안 올라갈 것 같고 금리도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돈 놔두고 주식 안 하고 딴 거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금리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분모가 금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돼요. 무위험 주식, 무위험 채권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자, 무위험 채권은 지금 은행 이자라고 합시다. 은행 이자는 지금 0.8%, 1% 이렇게 돼요. 네. 자, 1%의 예금이 있는데 여긴 주식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내가 이건 위험하잖아요. 이건 안 위험하고 위험하면은 여기다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금을 내가 얼마나 이거 아끼고 해가지고 예금을 했는데 이 예금을 깨고 주식을 사려면 네가 주식이라면 최소한 5%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요 5%가 뭐냐면 자기 자본 비용, 기회 비용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를 요구하십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도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제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요구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 대략 한 6% 정도 요구하십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대략 1.8%가 낮아졌어요. 아, 기대가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요구하는 게 낮아졌다는 얘기죠. 왜냐면 난 주식에 대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제가 이제 비율을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걸 이제 담벼락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게 담벼락 같은 거예요. 이 담벼락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담벼락에는 어떤 것들이 돼 있냐면요. 무위험 예금에서 이제 주식으로 넘어갈 때, 자,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리고 경제가 안 좋대. 네. 그리고 뭐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엄청 많아. 이게 겹겹이 쌓여서 이게 담벼락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담벼락이 하나씩 없어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마음이 주식에 노곤노곤해졌잖아요. 네. 이건 결과적으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실제로도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이만큼 2%만큼 낮아졌단 말이에요. 2%만큼 낮아지면 이게 만약에 심리적으로 이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주가가 얼만큼 오를 수 있느냐면요. 주가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50%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50%요? 네. 그러면 지금 2,600이면은 3,900 간다는 말씀이세요? 뭐 제가 조사했을 당시가 이제 뭐 1,500 뭐 이럴 때였으니까 그때 50%였으면 뭐 2,500 지금까지 주가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얼마나 많은 담벼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뭐 무역 분쟁 한다고 그러고 엄청 많은 담벼락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야,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불확실성도 없어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담벼락이 낮아지니까 이 금리가 낮아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명쾌한 설명이네요. 네. 그동안 사실 주변에서 저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주식은 오르냐. 네네. 굉장히 명쾌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아까 그 하신 조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 올해 했고, 7월이요? 네. 이번에도 또 다시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사실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참고하는 그 교수님 중에 뉴욕대학교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다모다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올해 초에 3월 달에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쓰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 사람의 네. 머릿속에. 그거 어떻게 계산해. 근데 그 계산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참고해서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계산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코스피의 이제 내년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내년 그 기업이 벌 수 있는 이익에다가 제가 계산한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계산하면 2,9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제가 보수적으로 어닝을 측정해가지고 2,900포인트가 나오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 이익이 진짜로 나온다. 그러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냐면 3,500포인트까지 나옵니다. 내년에요? 네.
그러니까 내년 주가 지수가 이 사람들의 기회 비용으로 역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900에서 3,500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하다라고. 수 네. 있다. 가더라도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3,50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계산한 그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낮추는 작업들을 충분히 만약에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게 맞다면 3,500포인트가 가더라도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가더라도 설명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코스트 오브 아까 그거 뭐의 약자 지금 코스트 붙이신 건가요? 오브 에쿼티입니다. 에쿼티의 비용.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인데,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회 비용이라고 말씀드렸고 담벼락이라고 표현드렸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네. 지금 우리나라 지표인데 전 세계가 주목해요. 우리나라의 는 전 세계인이 집중합니다. 우리나라의